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타협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위가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20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행안위에선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와 선관위 고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가 내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등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 제출을 제안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린 국민의힘의 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태영호 의원의 빈자리를 채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어떤 인물이 물망에 올랐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행정안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간호법에 대한 재협상을 야당에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공약과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여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제2요구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양국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반발하는 간호업계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에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반면 간호법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약을 거부하고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한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제2요구에 따라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삭제 등을 담은 수정안으로 야당의 재협상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해달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의 입법 대치는 거듭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를 재개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의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는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과 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를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놓고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과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의 북한 해킹 보안 점검이 쟁점이 됐습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거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북한 사이버 공격 사실을 통보받은 사례는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기관의 보안 점검 수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북한은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관보호법에 따라 정보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선 박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찬스를 졌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당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건 사퇴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 등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간호법과 거부권 이야기 등 오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초 그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간혹의 반발이 이제 만만치 않은 이제 상황입니다. 간혹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인 거죠? 네, 우선 간호협회는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우선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검토했고요. 네. 또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들이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또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민주당에 대거 가입해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를 달랬는데요. 지난 4월 말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호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은 이 안정적인 예산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대강 대치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공이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됩니다. 이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만으로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석 이상이 넘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결국 양곡관리법처럼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요. 이에 민주당도 국민 뜻에 따라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가 이 재투표 의결 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만나겠다고 밝힌 상태라서 이 중재안 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네. 거부권은 이제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 표를 얻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야가 의견을 좁힐 가능성은 현재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 간호법 제1조에 나오는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커서 의견차가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의료계는 이 문구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센터를 개설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역사회 문구 삭제를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계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의해서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원할 여지가 없고 또 지역사회 표현 삭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짓이라며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외에 의료기사 등 또 다른 직역과의 갈등도 남아있어 이 갈등 해소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의 합의가 있으면 간호법을 재표결에 붙이지 않고 미발효 상태로 계류시킬 수가 있는데요. 직역 간 쟁점을 좁힌 새로운 간호법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013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 재정 지원을 하는 이 택시법을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요. 이에 여야가 다시 합의를 거쳐 기존 택시법을 재표결에 붙이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택시 지원법을 같은 해 12월에 다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또 전세 사기 특별법이 논의가 됐지만 이 특별법 역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여야가 앞선 세 차례 소위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네, 역시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즉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이 쟁점이었는데요. 여야 모두 법안 처리 시급성엔 공감하는 만큼 한 발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가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을 제안했고요.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법적, 행정적 절차는 정부가 대행하도록 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야당은 허그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추후에 임차인에게 정산해주는 사후 정산 방식을 제의했습니다. 기존 선 지원 후 구상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채권을 회수하고 나중에 지원해주자는 겁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후 정산은 특별법 검토 대상이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 사실상 수용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 범위를 더 촘촘히 챙기자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 여당이 검토해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점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즉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취업 전 소득이 없을 때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네. 예, 국민의힘은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안건 심의를 위해 신청했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당시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참여해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또 1년에 8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데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00만 원 이상 가구까지도 지원하는 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년 1인당 1년에 11만 원, 한 달에 1만 원가량 이자를 지원해주는 수준이라고 반박하며 결국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엔 양국관리법,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 다시 상임위로 넘어가 본회의에 직권 회부를 요청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이럴 경우엔 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는 과정이 반복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야 의원 133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전해철, 정성우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박광온, 윤재욱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나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순위에 올라있지 않아 걱정이 많다며 당 지도부가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들이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당 내에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지도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과 양당 윤리특위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내일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등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조기 상정돼야 한다며 여야 공동 징계안 제출을 제안했는데 여야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에 내일 전체 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들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숙려기간 지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다음 전체를 열어서 그 다음 절차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은 물론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내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한 국민의힘은 김 의원과 가상화폐 업체와의 유착,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코인 로비 의혹과 그 로비 자금이 당시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에 이어 연이어 악재가 터지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김 의원 감싸기에 나섰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대표가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며 사퇴론까지 분출하면서 내용이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청소년 마약 범죄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에 이어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까지 총체적으로 연동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마약 유통이 SNS상에서 신속하게 퍼져나가면서 청소년까지 마약 중독과 범죄에 가담하는 상황까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의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나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 안성의 농가를 찾아 모내기 시연을 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농촌과 농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후위기 등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식량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농촌 소멸 문제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농촌 진흥을 민주당의 주요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가처분 소송이나 재심 청구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현재 스스로 추스르며 여러 가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4일 한 토크쇼에 참석해 자신을 뽑은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징계를 감수하고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1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여야 코인 전수조사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함께 국회의원을 상대로 코인 보유 전수조사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여야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물타기 하는 수단으로 전수조사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수조사는 저희들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수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전수조사한 결과 또 불신이 가중될 수도 있잖아요. 허술하게 하면 검증 방법에 대해서 양당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 국회 징계를 감수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각서를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처럼 전수조사를 둘러싼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먼저 제출을 하니 다른 당들도 이런 수준으로 일단 대응을 하자. 국민의힘도 그걸 응해야 되고 민주당도 합의하면 우리도 하겠다가 아니라 정의당처럼 같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우리도 다 보여주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가 하면 시민단체들 역시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하면서 가상자산이 자산 관련 제도에 사각지대였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파만파 커지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이제는 전수조사라는 구체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랑
전직 대통령의 외출입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 전직 대통령들의 활약이 부쩍 눈에 띄는 요즘인데요. 먼저 어제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대표적인 지적 중 하나인 서울 청계천을 걸으면서 사면 후 세 번째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시 청계천 복원 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이른바 청사무 구성원들과 함께 청계천을 찾은 겁니다. 성대모사는 무슨 건데요? 성대모사 한번 들려드려도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MB. 정치엔 선을 긋고 있지만 당시 일하던 공무원들과 함께 자신의 대표적 지적인 청계천을 산책한 것을 두고 정치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주면서도 총선엔 관심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평산마을에 책방을 개설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개 활동에 한창입니다. 최근엔 이재명 대표가 책방을 직접 찾아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었죠. 아주 상업인데요? 네. 식사로 왔습니다. 현금도 됩니까? 그럼요. 또한 지난 10일 자신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관람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5.18 하루 전인 내일은요, 전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앞서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마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총선을 정확히 1년 남겨둔 지난달 11일 첫 공식 외부 활동에 나섰었죠. 대구 동화사를 방문해서 별다른 언급 없이 신도들과 환답을 나눴습니다. 지난 연말 복권이 이뤄진 최경환 전 의원이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친박계 출마설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동화사 그 방장 스님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구에 있는 그 좀 대형 큰 사찰을 방문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건강하다, 건재하다 이런 걸 보여준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를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이처럼 정작 아니라고는 하지만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행보. 총선을 앞둔 민감한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 숨겨진 속내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국회 윤리위가 오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윤리위 제소를 비롯한 김남국 의혹 그리고 탈당 후 후폭풍 등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일에 민주당 청년 정치인으로서 김남국 의원 논란이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이제 함께 목소리를 이제 높이셨었는데요. 쇄신을 요구하는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도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후 김 의원의 탈당을 비롯해서 그 의총에서의 쇄신 목소리 청년 정치인으로서 전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지켜보셨는지 먼저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우선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이제 바닥났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가 과연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도 있었고 그 이전에 돈봉투 건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이 엄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쇄신 의총 내용을 보니까요. 크게는 뭐 개인 탈당으로 인해서 이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윤리규범을 엄격히 하겠다. 그리고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협신기구 이렇게 뭐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동안 이 말로 했던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김 의원이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상조사가 과연 지금 가능한 상황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진상조사가 오히려 드러나야 국민들께도 혹은 당원들께도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진상조사를 못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당은 더 미궁으로 빠져버렸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 대표가 혹은 이 지도부가 더 정확하게 엄격하게 우리들 내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 쇄신의 어떤 동력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쇄신 요청도 지켜봤습니다. 네. 네. 자, 그 이후 상황이 그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비롯해서 비명대 그 친명 간의 또 다른 계파 싸움으로 확대된 모양새가 될 거란 우려가 있는데요. 이 대표가 김 의원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가해졌던 사법 리스크 계속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건 재판을 계속 보니까 유동규 씨가 검찰 조사 때 했던 진술들이 재판에 와서 많이 헝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고 오히려 재판부한테 꾸중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한 상처를 내려는 의도와 목적이 애초부터 있었다.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상황들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말고 쇄신의 깃발을 좀 높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크게는 제가 두 가지 좀 요구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엄격함입니다. 제 식구를 감싸는 모습으로는 절대 국민의 신뢰를 찾아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인데요. 돈봉투 사건 때는 조사단을 안 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김 의원 코인 사건에는 조사단을 꾸렸고, 근데 그 조사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 엄격함과 일관성 이것들을 국민들이 좀 느껴지도록 당을 좀 다시 다잡는 이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민생의 위기 속에서 안보 위기다, 경제 위기다 다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라도 제대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야당의 반발과 간호계의 단체 행동 예고 등 후폭풍이 거세 보입니다.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 민주당 차원에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상당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간호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토론되어 온 누적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법안 발의도 국민의힘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저께 당정회의를 통해서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이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하는 이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준비된 어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이 수순에 맞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일관성이 또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지금 국민들께서 보건, 의료 이 부분에 인해서 지방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의료 인력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병원이나 의료 진료 제대로 못 받아서 서울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법안이고 그동안 많이 논의가 돼 왔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굉장히 이것은 하면 안 될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이 법안은 다시 재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이 국회를 좀 존중하고 또 야당과의 대화, 협치 이런 것을 선거 때 많이 말씀하셨는데 당선 이후에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도통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했던 김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핵심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코인 조사단 첫 회의를 가졌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 관련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요새 여러 가지 방송에도 나오시고 굉장히 바쁘신데 저희 전화 나오셔서 연결만 해주셨는데 나오셨네요. 감사드리고 방송에서 뵀을 때 그 이미지가 굉장히 그 진중해 보이고 젠틀한 인상을 받았는데 실제 성격은 어떻습니까? 좋게 평가해서 감사하고요. 젠틀하도록 노력하는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도 아주 잘 하시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좀 들어가 볼까요?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고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조사단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꾸려지고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단장은 재선 의원은 이 김성원 의원이 맡게 됐고요. 간사로는 이 당의 디지털 자산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사후 조치까지도 무리 없이 가야 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소속 현역 의원 4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박형수 의원, 그리고 정무위의 김희곤 의원, 문체위의 배현진 의원, 그리고 윤리특위의 최용도 의원까지 그래서 6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사위원으로 9명 전문가를 포함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한 뭐 교수, 변호사, 그리고 법학 교수요, 그리고 회계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구성을 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 우리 진상조사단이 물론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 거래 관련한 거래 분석. 그리고 이상 거래가 어떤 게 나오겠느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판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우리 법 체계에 있어서의 맹점을 짚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가상자산은 소위 말하는 증권성이 아직 인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뭐 증권거래법이라든지 이런 현행 법률로는 규율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법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논란에 대해서 그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의원은 탈당 하루 만에 이건 윤 정부의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검찰을 공격했는데 한 장관과 또 간접적으로 설전도 벌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검찰 수사상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김남국 의원이 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걸로 보여요.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어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이런 검찰 수사 과정을 뭔가 이의 제기를 하려면은 애초에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이상 거래라고 판별을 했던 FIU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먼저 항의를 했어야 됩니다. 거기서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르는 거거든요. 그럼 AI한테 먼저 뭐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고 FIU에서 검찰에다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3번째 청구를 해서 이제 발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이것이 뭐 윤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기획이라느니 하는 얘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본인이 코인 거래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해온 이상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 3번째 만에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거래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해명이 있어 왔는데 김남국 의원이 해온 해명하고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나온 것하고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국민의힘 소속의 한 서울시 의원이 김 의원이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이제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이제 황당하다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요 사안은 어떻게 또 내다보고 계실까요? 이 얘기는 김남국 의원이 과연 무슨 돈으로 코인 투자를 했느냐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뇌물 여부는 분명 수사를 해야 나오겠지만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대표적으로 거래했던 위믹스라는 코인은 발행하려고 했었던 양보다
한 3분의 1 정도 많은 양이 유통이 됐어요. 한 7천만 개 이상이 더 유통이 됐기 때문에 네. 그 7천만 개가 도대체 누구에게 갔느냐. 결국 무상으로 주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7천만 개에 해당하는 분량이 김남국 의원한테도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의문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 터무니없다 말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돈으로 어떤 돈으로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느냐를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자체 의원들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을 이제 취합하고 있는 중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화폐도 이제 포함시키자는 이제 그런 여론과 이제 그 국회 안에서의 그 분위기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도 지금 어떻게 번지고 있습니까? 이 가상화폐 관련한 이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 모두가 다 찬성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반대한다면 어떠한 논리도 없는 거고 괜히 오해를 받는 거거든요. 네. 이제 보유를 했었으면 한 대로 보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이 재산 등록 과정에서 지금 가상자산이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할 때 꼭 넣어야 한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태영호 의원의 빈자리를 채워야겠죠. 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 다음 달 9일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그 몇 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망에 올랐는데 좀 적극적인 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그 당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어떤 인물이 최고위원 자리에 올라야 한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어떤 설화라든지 처신의 문제로 인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을 대체할 만한 분을 네. 이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에 걸맞는 언행을 하실 만한 진중하고도 또 경험 있는 그런 분이 지도부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당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진중하고 젠틀합니까? 젠틀해야 되겠죠. 대변인은 어떻게 후보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까? 저는 뭐 당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대변인 중에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그 후보권이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뭐 자천타천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요. 그 선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분만 뽑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서로 많이 또 눈치 작전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제 전당대회하고는 이제 좀 다르게 전국 위원들만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이제 당원이면 누구나 선관위에 등록을 할 수 있죠.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 31일에 그 사전에 이 후보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좀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5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 전당대회 방식과 마찬가지로 책임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컷오프를 하겠다. 이게 지금 보궐선거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려진 분들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에서 한 명을 뽑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잖아요. 오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심경을 좀 밝혔습니다. 당의 징계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은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17% 이상의 그 득표율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좀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심경일까요? 지금 상황으로서 김재원 의원이 이 당원권 정지 1년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공천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 소속으로는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당을 나가서 뭐 무소속이라든지 뭐 제3의 당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징계 순응하고 뭔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 향후에 징계가 감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몸을 낮추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경이 되면 얼마나 줄여지나요? 출마가 가능한 수준으로 감경이 돼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아마 본인은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공천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역시 그 대변인답게 오늘 아주 군더더기 없이 임팩트 있게 핵심만 딱딱 골라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니까 지금 시간이 좀 남고 있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더 덧붙여서 이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간호법에 대한 그 말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이제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간호법. 이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거기에 이제 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고 이제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폐기 수순을 밟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만 의석 수로는 이제 불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으로 해석이 이제 되고 있는데 야당과 이제 간호협회 반발이 지금 그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럼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의료법, 우리나라는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료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이라 함은 딱 5가지 직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 그런데 간호법이 나오게 되면 그 5 직역의 나머지 4개 직역은 또 따로 법을 만들어서 또 우리를 따로 규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간호법이라는 것이 따로 나옴으로써 뭔가 그 직역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서로 업역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의료기관이 의료를 함에 있어서 간호사 직역이 단독으로 뭐 개원을 한다든지 해서 이 겹치는 부분 이런 서로 간의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다 간호사들만 단독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처우에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으로 제시한 것은 간호법이라고 하지 말고 간호사법이라고 하자. 그 이름이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전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의사든지 뭐 다른 뭐 치과의사든지 또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간호사 단독으로 뭔가 개원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없애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명문 규정이 지금 개정안에 있거든요. 지역사회를 좀 빼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정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 거부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의 요구권으로 제가 수정을 하겠는데 제의를 요구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지금 법안에 대해서 제의를 해서 뭐 폐기를 하든 아니면 통과가 되든 그 결정을 하고 만약에 폐기가 됐을 때는 저희가 수정하는 그 내용에 맞춰서 또 국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하는 과정을 밟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강앵커 추가 질문 없습니까? 뭐 준비하신 내용 있으시면 더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더 하시죠. 시간 이제 많이 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에 대해서 이제 그 여권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이제 그 야당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 이제 본인조차도 일단 거부를 이제 했고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1주년이 지났고 아직까지 이제 야당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야 된다 아니면 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의견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지금 이런 간호법이니 뭐 양국관리법이니 여러 가지 법안들로
충돌을 하면서 극대 이런 이제 충돌이 아주 극한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의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이게 좀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만나시지를 않죠. 네.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시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밝힌 적은 없어요. 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수사가 되고 있는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을 해서 뭔가 합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억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합의 과정에서 다른 것이 개입할 수가 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야당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뽑은 것을 민주당에서 뽑은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법 리스크를 그만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된 적이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그러한 야당 대표를 상대해야 하는 대통령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평시에 있어서의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회담을 하는 그 상황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 물론 만나시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는 거 충분히 알고 만나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다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드린 질문지에 알고 인지하고 오신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이제 준비해 오셨을 텐데 추가로 즉석에서 질문도 몇 가지 드렸는데 대답이 똑같으시네요. 정말 대변인은 이래서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아주 명쾌한 답변 하신 거 아주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후폭풍과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